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여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해 주셨던 내용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들어오는 내용, 그 질문이 바로 뭐냐면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래요.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식이 조절이랑 체중 감량이 필수라던데, 제가 다이어트를 해서 생리를 잃게 했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니까 도대체 살을 빼야 되는 건지 식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잘 먹어야 되는 건지 갈피가 안 잡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낭성 난소 증후군 하면 생리를 불규칙하게 하시거나 혹은 무월경에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또 시상하부 무월경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해보고 들어오셨으니까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란 Polycystic Ovary Syndrome, 즉 PCOS라고 부르는 만 15세에서 44세의 가임기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다낭성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난포들이 정상보다 많은 양상을 보이는데 이 중에서 정상적으로 방출된 남자가 하나도 없어서 배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란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생리인데, 배란이 때 맞춰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생리불순이나 무월경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다낭성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배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FSH, LH 등의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배란이 일어나지 않으니 LH는 계속 나올 수 없고 프로게스테론은 낮고요. 안드로겐의 수치는 높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안드로겐이란 특정 호르몬이 아닌 남성 호르몬 작용을 하는 체내 모든 호르몬을 통칭하여 말하는데, 여성의 난소에서도 소량 분비되어 몇 가지 작용들을 합니다. 이 안드로겐이 과다해져서 활성형이 되면 발생하게 되는 증상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 다모증입니다. 제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알게 된 채널인 우리 동네 산부인과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여성 관련 질환들도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하는 말보다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조금 더 여러분들께 신빙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 저를 좀 못 믿겠다 싶으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영상을 바탕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언급하고 계시듯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판정은 고안드로겐 혈증에 의한 다모증, 생리불규칙 혹은 무월경, 초음파 결과 난포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판단을 받으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무월경이 와서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젊은 난포의 경우에는 난포가 많이 보이는 다낭성 같아 보이는 초음파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 생리를 안 하는데 같고 초음파 결과도 그렇게 보이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진단을 받는 게 너무 흔한 일이 돼버린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다낭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생리 불규칙으로 처음 외래를 갔을 때 PCOS 진단을 받고 나서 다이어트가 원인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다이어트를 해왔던 케이스예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겉으로 봤을 때는 체중이 정상처럼 보이거나 혹은 정상보다는 조금 더 나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다이어트는 안 했겠거니 하고, 다이어트로 인한 시상하부 무월경에 대해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보다는 조금 진단을 덜 하시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산부인과에 본인의 다이어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서 검사만 맡으시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판단을 받으신 다음에 저한테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다이어트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시면 시상하부 무월경의 경우는 아예 배제해버리시고 PCOS에 진단을 내려주시는 게 많단 말이죠. 굉장히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 때문인지 다낭성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데 다낭성 먼저 치료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시상하부 무월경의 차이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아무래도 고장난 부위가 될 텐데요. 두 상태는 생리를 하지 않는 것 빼고는 너무나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PCOS는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문제고 FHA는 너무 안 먹어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PCOS는 체중 증가와 관련, FHA는 체중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살이 빠진 후와 무월경 시점이 비슷하다면 시상하부 무월경을 더 의심해봐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다르지만 초음파 결과가 긴가민가한 것도 그렇고 체중 상관없이 FH 환자가 저체중의 PCOS 환자로 오진받을 수 있다는 논문 또한 오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뒷받침해줍니다. 즉, 정확한 PCOS의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 및 호르몬 검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두 상태에 대한 차이점을 정리한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두 상태 모두 월경 주기에 이상이 발생하고 초음파상 다낭성 난소로 보일 확률이 크다는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지만 표시되는 호르몬들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뇌하수체의 시상하부 또는 생殖기관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있지만 LH, 에스트라디올, 안드로겐만 살펴보겠습니다. PCOS의 경우 높은 양의 문제일 뿐 호르몬이 분비되긴 하지만 시상하부 무월경의 경우 난소와 소통하여 성호르몬을 조절하는 기능이 아예 마비되었기 때문에 평균보다 훨씬 적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호르몬 검사 및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자가 진단을 먼저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선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나렸다면 아마 본인의 무월경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료가 필요하겠죠? PCOS 경우 어려움은 있지만 불임은 아니며 관리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완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반면 다이어트로 인한 시상하부 무월경은 불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치료법은 바로 충분한 휴식, 그리고 잘 먹는 것입니다. 음식은 공포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몸의 자가치유 능력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몸에 충분한 연료가 공급되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전 오늘도 여러분들 탈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너무 힘드신 점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